셋. 네, 안녕하십니까. 최대장, 동대장. 중대장입니다. 자, 오늘 그냥 공식적인 방송이라기보다는 네. 조금 사담처럼 네. 푸념 아닌 푸념으로 저희가 서울대 입시를 거의 25년째, 4, 5년째 하면서 네. 지금 옛날의 입시와 지금과의 어떤 비교 혹은 아니면 서울대 입시가 왜 이럴까? 사실 외부에서 바라보는,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님들이 워낙 잘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서 입시를 짰겠지만 그냥 입시 전반적인 이제 외부 상황에서 이제 예비 체대생들이 바라봤을 때, 아니면 저희가 예비 체대생을 교육하고 있는 입장에서 서울대 입시가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번 좀 이런 방송을 해도 될지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한번 좀 지금 좀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희 정도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입시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서울대 입시가 왜 지금처럼 이렇게 와 있는지, 그리고 또 과연 이게 이런 상황을 외부적인 어떤 신입생들이 들어가는 사람들의 어떤 자기 진로뿐만 아니라 어떤 솔직히 말해서 의도한 바로 이 학생들이 정말로 지원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입시가 정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사심 없이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되게 조금 위험한 내용이긴 한데, 그렇죠. 사실은 제가 입시하던 당시에는 배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경쟁률이, 그래서 제가 입시할 때 10대1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10대1 정도 돼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성적이 좋고 우수한 학생들이 또 내림차순으로 순위가 결정되는 이제 그런 입시를 진행을 했었고, 지금 현재 교수님이신 분들도 다 그 세대의 분들이에요. 그래서 다단계 전형을 실시하지 않고 순수하게 그냥 수능 총점 더하기, 내신 총점 더하기, 실기 총점 해갖고 들어오신 분들인데, 지금 언제부턴가 저희가 다단계 전형이 생겨요. 3배수. 뭐 이런 게 생기면서 사실 입시가 되게 많이 왜곡되고 있다. 이 3배수라는 게 입시 현장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특히나 이제 고등학생들 입시를 지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네.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3배수를 가지고 수능으로 끊기다 보니까 네. 어떤 눈치 작전에 이용되기도 하고, 네. 실제로 3배수 안에 들어간 친구들 중에 월등히 뛰어난 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배수 언저리에서 끊겨버리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3배수라는 게 되게 합리적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 수능 절대평가 같은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충분히 실기로 뭔가를 무월성으로 그냥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뭐 탐구 한 문제를 더 틀려서 혹은 국어 1점이 모자라서 3배수에 못 들어서 실기를 볼 기회조차 잃는다는 게 과연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바람직한 지표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저는 의문이 되게 커요. 오히려 조금은 선발자 입장에서 편하게 하려고 하지 않을까. 3배수면 90명만 딱 실기 시험을 보면 그날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학생들도 입장에서는 3배수라는 그 범위 안에 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체대를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정들을 다 생략한 채 그냥 공부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또 이 3배수라는 범위 안에 들게 되면 실기를 조금 못해도 된다는 생각에 다른 전공을 하려고 생각했다가 여기에 이렇게 맞춰서 오는 친구들도 많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뽑고자 하는 어떤 서울대 체육교육과는 그래도 체육과에서 가장 운동도 공부도 잘하는 친구들이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도한 입시 제도와는 다른 학생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 서울대 체육교육과의 아이덴티티는 사실은 운동이거든요. 그렇죠. 공부를 얼마나 뛰어나게 잘하느냐의 문제는 서울대라는 공통 분모가 가지고 있다면, 각 학과의 특성은 각자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특출난 재능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뭐 물리학과는 물리학에 재능이 있고 관심이 있는 아이들을 뽑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체육과는 체육에 관심이 있고 꿈이 있는 아이들이 그 꿈이 짓밟히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 학교 슬로건인 뭐 체지덕을 겸비한 어떤 그런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라는 슬로건에 좀 입시는 좀 방향성이 좀 안 맞지 않나.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때로는 또 3배수라는 이 범위가 좀 더 넓어지면 어떨까라는 고민도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한 5배수, 6배수 갔을 때는 어떨까. 뭐 이런 범위들도 좀 생각을 해보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배수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입시가 어떤 전략적으로 이 수능이라는 이 단기간에 어떤 혹은 재수생, 삼수생들이 굉장히 유리한 전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등학교 생활을 충실히 했고, 또 평소에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던 친구들은 이 배수라는 어떤 수능만에 따져지는 이 범위 안에 못 들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회를 박탈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수능이 안 되면 들어오지 마라는 생각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거를 더 뛰어넘어서 실질적으로 정말로 체육과를 원하는 학생에게는 누구나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기가 또
실기로 완전히 어떤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실기라는 부분이 지원을 하는 학생들은 이 실기라는 준비했던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빼앗아 버리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아예 실기를 하지 않는 학생들이 실제로 이제 서울대 체육교육과에 들어가는 그런 양상.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대면 미술을 잘해야 되고, 음대면 음악을 잘해야 되고, 체대면 체육을 잘해야 돼요. 그게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서울대 음대 같은 경우에는 1단계를 실기로만 보죠. 그러니까 뭐 저희가 만약에 서울대가 1단계를 실기로 본다, 불만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특정 자격 기준이 안 되면 선발하지 않겠다, 이런 불만이 없는데, 순서가 좀 바뀌어서 학생들이 느낄 때 실기와 공부의 중요성 중에서 무엇의 중요성을 갖느냐가 조금 좀 많이 뒤바뀌어 있다. 그런 느낌. 왜 자꾸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더 많이 뽑으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전과하고 막 그러던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체육과에 와서 체육에 관련된 어떤 이바지를 할 생각보다는 일단 서울대를 가서 전과나 복수전공을 통해서 뭔가 다른 쪽 방향을 거의 간판 따기식의 어떤 영향들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입시판, 그러니까 고등학생, 고3들의 서울대 체육교육과를 생각하는 게 현재 입시 제도가 의도한 바는 완벽히 틀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학도 이제 결과에 대한 약간 만능주의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 체육교육과에서 행시를 몇 명 붙냐, 이거 왜 따지는지 모르겠는데 배수 전형으로 선발하면서 아이들 입결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제 행시 합격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서울대 체육과에서도. 이게 반가운 일인지 한번 고민해봐야 돼요.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익명으로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체육에 꿈을 가지고 서울대 체육교육과를 온 학생들이 과연 신입생 중에 몇 % 정도 되는지 그런 거를 한번 조사를 해봐야지 정말 이런 제도가, 입시 제도가 또 올바르게 원하는 학생들이 선발되고 있는지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너무 정치적인 이야기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조금 뭐 가상이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서울대 커트라인을 정상적으로 낮출 수 있을까? 정상적이다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입학사정관이다라고 하면 입시를 어떻게 짜서 어떤 아이들을 훌륭한 아이들로 뽑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단순하게 어쨌든 입시가 겨울에 이루어지고 여러 인원들이 많다 보니까 배수라는 것을 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옛날에 지금 서울대 체육교육과가 있어 온 지 몇십 년, 60년 이상 된 역사적인 까라고 생각하면 이때까지 해오던 어떤 입시 제도를 지금 최근 10년 안에 다 바꾼 거잖아요. 이게 몇 년 만에. 이런 것들을 옛날처럼 다시 돌이켜서 학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신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실기에 대한 부분이 비슷한 비율로 이렇게 들어가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배수 체계는 정말로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뭐 배수 체계는 일단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긴 한데 그래도 만에 하나 뭐 학교에서 현실적으로 실기를 고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너무 많은 학생들이 와서 그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움을 토로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5배수 정도까지는 양보해 줄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5배수 정도만 돼도 그래도 서울대 연고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어느 정도 학업 능력은 검증됐다고 보는 수준이고 그 사이에서 실기 순으로 선발된다면 조금이라도 낫겠지. 지금 3배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체대를 아예 생각하지도 않았던 친구들이 원서 쓸 데가 없으니까 이것저것 기웃거리다가 서울대 체대에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게 옛날에 우리 때는 다군의 연고대 체육교육과, 나군의 서울대, 뭐 다군은 뭐 안 쓰든 뭐 이렇게 됐는데 요즘에는 나군엔 서울대인데 가군에는 무슨 한의대 무슨 이렇게 되니까 이게 좀 결이 이상해요. 한번 정시모집으로 합격한 친구들 학생부 한번 살펴봐서 그 친구들의 자기 장래 희망을 한번 보면 서울대 체육교육과 신입생으로 정시모집으로 합격한 친구들 장래 희망이 과연 체육 쪽으로, 체육교사 쪽으로 포커스된 학생이 과연 몇 명인지 한번 전수조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때 이렇게 생각해보죠. 우리 때 그러니까 다단계 전형이 없을 때 선발됐던 우리 시절에는 단 한 명의 예비도 발생하지 않았었어요. 맞아요. 절대로 추가 합격이 없었어요. 근데 요새는 추가 합격이 2명씩 나오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동기가 불순한. 그러니까 진로가 자기랑 맞지 않은데 입시를 그렇죠. 그냥 서울대 간판을 따기 위해서 오는 친구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서울대 체육교육과가 굳이 이용당해줄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좀 겪게 될 혼란, 이런 것들은 좀 서울대 체육교육과가 좀 배려가 부족한 게 아닌가. 뿐만 아니라 대학원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제는 본교 출신 학생들이 서울대 체육교육과 대학원 안 가는 이유가
이유가 아무래도 대학은 또 미달이 났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데 그게 체육을 정말로 꿈꿨던 애들이 학사를 졸업하면서 학부 때 배운 공부를 바탕으로 대학원까지 가서 석사, 박사하면서 전문가가 되는 과정을 갔는데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석사 때는 이미 다른 전공으로 다 대학원도 가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순환이 아마 최근 몇 년 내로 급격하게 아마 입시 제도로 바뀌지 않으면 저는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절에 그런 로망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공대장이 뭐 공부를 뭐 못했을 때, 네. 뭐 저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대 체육교육과를 꿈꾸면서 뭔가 실기도 하고 공부도 도전해서 하기 싫은 공부 좀 열심히 해보고 뭐 이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합격했다 하는 그런 바람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좀 더 그때가 저희 시절 때가 사실 서울대 체육교육과의 가장 번성기였지 않았을까. 대학원 본교 출신 대학원도 너무 많이 갔었고 그리고 그때 공부했던 친구들이 지금 각 학교에서 전부 다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입시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 정말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고등학교 때 진로를 체육 쪽으로 정했으면 그 친구들이 체육과를 가고 그 친구들이 졸업을 하고 또 체육 쪽에서 발전을 이끌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한번 살펴보세요. 진짜 이 방송을 보는 아마 교수님들도 계실 거예요. 정말로 서울대 체육교육과 작년 신입생 중에 학생부 뜯어봐서 장래희망 서울대 체육교사 저는 5명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지금 여기까지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대장, 공대장. 중대장이었습니다.